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공포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 아마 무당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사실 무당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당 이야기를 보시면 점점 신뢰가 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을 무서운 이야기만 찾아다니면서 하루에도 무당 이야기를 몇 개는 마주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무당이 진짜 있는 게 맞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보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귀신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이야기처럼 말이죠. 가시죠. 저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아주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30이 훌쩍 넘은 직장인이고 귀신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귀신이라고 하면 몸서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도 신이겠죠. 하지만 저는 신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을 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이 넘어가면 5, 6살 때의 기억이 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5살이 되었던 해의 몇 가지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분가를 하셔서 서울 쌍문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다시 자양동에 있는 친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비구비 골목길을 들어가면 단독주택인 할머니 집이 있었고 그 집 지하에 있는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부모님이야 불편하셨겠지만 사실 할머니 집에 편하게 들락날락거리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나중에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고 5살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사를 왔을 때입니다. 용달차에 이삿짐을 싣고 반지하로 짐을 내리던 모습이 말이죠. 지금은 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골목에는 전봇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할머니 집 현관문 바로 앞에도 전봇대가 있었고 저는 할머니가 주신 사탕을 물고 전봇대에 기대서 이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사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왼쪽에 사람이 서 있더군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의 대문 옆에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나이에 봐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수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문 옆에 서서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뭔가 어린 제 모습이 귀여워서였는지 쌩끗 웃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배꼽에 가져가서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여전히 표정은 웃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사탕을 물면서 이사하는 아저씨들을 보고 있는데 10초도 안 되는 사이 다시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별 관심도 없었고 그저 아저씨들이 저 무거운 냉장고를 어떻게 내릴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저씨들이 냉장고를 내리는 순간 왼쪽 시야 구석탱이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방금 전 사라졌던 그 여자가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5살짜리 애가 그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이삿짐을 보고 있었고 문득 저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기술을 정말 쓸 줄 아는 건가 싶어서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려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데 그 여자가 말을 걸더군요. 얘야,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니?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면대면한 상황이라 차마 말은 못하고 손가락으로 이삿짐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 여자는 제가 가리키는 쪽은 보지도 않았고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역시나 이번에도 말은 하지 않고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밥 좀 달라고 해줘. 언니가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이게 그때 제가 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집 현관문으로 갔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을 보니 여전히 언니는 저를 보고 있었죠. 잠시 뒤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마당을 지나 언니 말대로 웬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너가 초인종 눌렀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언니를 가리키며 저 언니가 밥 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줌마는 안쪽에서 몸만 밖으로 내밀고는 제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죠. 뭔가 딱딱한 말투였기 때문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언니를 가리킬 뿐이었죠. 아줌마는 뭔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저와 제가 가리키는 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너 어디 사냐고, 무슨 언니가 있냐고, 그런 장난하면 못 쓴다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말뜻도 이해 못했지만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모습에 겁을 먹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 저를 매섭게 쏘아보는 눈빛도 기억나는데 저기 언니가 서 있는데 밥을 달라고 했다고 같은 말만 다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줌마가 다시 옆을 쳐다봤고 이제는 화가 났는지 제 양 어깨를 붙잡고 너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웠냐고, 너희 엄마 어딨냐고 저를 흔드는 겁니다. 억울한 건 둘째치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이내 부모님이 나오셔서 저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제 어깨를 놨는데 겁에 질려서는 바로 할머니 집으로 도망을 쳤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명 부모님과 아줌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리고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볼 수 있었지만 그럴 엄두도 안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한테도 방금 전에 앞집 아줌마가 나를 혼냈다고 바로 일러바쳤죠. 밖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까 할머니도 곧장 내려가셨고 저는 귀를 틀어막고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셨고 저를 안고는 저 아줌마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충 넘어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집 밖을 나설 때면 혹시나 그 아줌마를 마주치는 게 아닐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났을 겁니다. 동네 애들이랑 문방구 앞에서 오락도 하고 놀다가 너무 더워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그 아줌마가 거실에 앉아있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겨우 인사를 했는데 아줌마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더군요. 엄청 착한 미소에 말투까지 영락없이 엄마처럼 상냥한 말투였습니다. 어서 오렴, 아줌마랑 두 번째 보네? 이름은 뭐야? 등 엄청 친한 척을 했죠. 그동안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거실에서 할머니와 커피를 드시고 계셨는데 저를 무릎에 앉히고는 그날 본 언니 또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언니가 정말 사람인 줄 알았고 그동안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본 적 없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때 그 언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얼굴에 점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슬슬 예전 그때처럼 억양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슬아 엄마,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빠가 오셔서는 앞집 아줌마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 거라고 혹시나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하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집 아줌마가 못된 사람인데 최대한 피해 다니고 마주치면 대꾸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앞집 아줌마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나쁜 악당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죠. 이후에도 몇 번이고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골목 끝에서 그 아줌마가 보이면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인 제가 성인이 다 되어서야 그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고3이었던 제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문득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을 살살 닫으면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현관에 신발이 많이 있어서 누가 집에 왔나 싶어서 이중문을 살살 열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예전에 지원이가 말한 그 아줌마 이야기 듣고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 였습니다. 이모가 한 말이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학원 갔다가 왔냐고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한창 예민할 때라 제 이름이 오갔고 생전 처음 듣는 아줌마 이야기라고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아무 이야기 아니라고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말을 돌리셨죠. 다들 제 눈을 피하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가방 놓고 샤워를 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이미 이모들은 집에 간 후였습니다. 제가 다시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고 분명 내 이야기 나온 거 들었다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아무 말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방에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필살기를 썼죠.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말해달라고 말이죠. 부득부득 우겨서 겨우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그날 공부는 더 이상 못했습니다. 앞집 아줌마가 나쁘거나 미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집에 대학교를 다니던 딸이 있었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일찍 죽었고 하필 할머니 집에 이사를 온 날이 딸의 기일이었답니다. 제가 봤던 게 아마 그 딸 귀신일 건데 그 집에 가서 옆에 당신 딸이 있으니 밥을 달라고 말을 한 거죠. 그제서야 그 아줌마의 행동과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지금의 저 같아도 죽은 딸이 옆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겠어요. 아줌마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가 딸을 본 게 맞다고 확신했는지 할머니께 저한테 물어봐도 될지 허락을 구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나 부모님은 제가 혹시나 귀신을 본다는 걸 알아차릴까봐 아예 그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고 피해 다니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엄마 앞에서는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퍼즐들이 맞춰졌습니다. 그 사건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몇 가지 이상한 기억들이 더 있거든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비정상적이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귀신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영상으로 다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포학과님께서 콘텐츠 만드시면서 참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몇몇 사람들은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볼 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오싹하고 재밌게 봤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조금 특이한 게 아무래도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본인 명함을 보내셨어요. 감히 저는 자소서도 못 써볼 정말 좋은 대기업에서 직책도 있는 분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명함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산타가 선물을 주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부모님이었다는 걸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았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시리즈처럼 쭉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